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대화는 몇 번이나 하고 있을까요? 노자는 말합니다.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들어라. 진정한 소통이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노자의 지혜를 통해 언어의 본질과 침묵의 힘 그리고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소통의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은 얼마나 의미가 있고 당신의 귀는 얼마나 열려 있나요? 1. 왜 우리는 말을 많이 할수록 덜 이해하게 될까? 노자는 말이 많으면 궁핍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 많을수록 진짜 중요한 것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설명을 하면 오히려 본질이 희미해지고 진정성을 잃게 되죠. 말은 다리와도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연결되는 도구이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관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노자의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는 가르침은 소통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하면서도 그 말을 진정으로 듣기보다 자신의 말을 준비하기에 바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들었느냐입니다. 노자가 말한 적게 말하는 것은 겸손과 지혜의 표현이며 진정한 소통의 출발점입니다. 2. 침묵의 흰말을 줄이는 것이 주는 이점. 우리는 침묵을 종종 어색하거나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노자는 침묵 속에서 큰 힘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리하고 상대를 깊이 이해할 기회를 주는 시간입니다. 침묵이 주는 첫 번째 이점은 명료함입니다. 말이 많으면 생각이 분산되지만 침묵은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정리해 줍니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신중하고 믿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세 번째는 여유입니다. 침묵은 대화를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듭니다. 결국 침묵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더 나은 소통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기회를 얻습니다. 3. 소통에서 듣기의 중요성. 노자의 가르침에서 핵심은 많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의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노자는 듣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듣는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가장 명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말을 온전히 들어준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신뢰와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듣기는 상대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노자의 지혜는 듣기를 통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자신과 타인을 연결하는 힘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듣기로부터 시작됩니다. 4. 말의 함정. 많이 말할수록 실수가 많아진다. 노자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의도치 않은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말은 일단 뱉어지면 되돌릴 수 없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노자가 말한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닫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이 갖는 무게와 책임을 깊이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말은 칼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치유할 수도 있지만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적게 말하고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야말로 말의 함정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법을 실천하는 방법. 노자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선 몇 가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 대화에서 말을 하기 전에 3초간 멈춰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말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대답할까? 를 고민하지 마세요. 오롯이 상대의 말에 집중하며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셋째, 질문을 던지세요. 질문은 상대의 말을 끌어내고 대화의 깊이를 더합니다. 넷째, 감정적인 대화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자신의 진심을 담은 한두 문장으로 표현하세요. 다섯째, 대화가 끝난 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얼마나 들었고 얼마나 말했는가? 이런 습관을 통해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태도를 일상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6. 적게 말하고 많이 들었을 때의 변화. 노자의 가르침을 따라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삶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당신과의 대화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둘째, 갈등이 줄어듭니다. 듣기를 통해 오해를 줄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넷째, 대화의 질이 높아집니다. 적게 말하더라도 중요한 말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결국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것은 단순히 소통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도 같습니다.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 결론, 노자가 말하는 소통의 미학. 노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실천하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통은 말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적게 말하고 많이 들을 때 우리는 더 깊고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통 방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예전에 이걸 좀 더 잘했더라면, 자식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결국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꼭 돈이 많거나 건강이 완벽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반드시 버려야 할 6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6가지만 내려놓아도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걱정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할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돈, 자식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죠. 하지만 걱정한다고 건강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나친 걱정은 몸과 마음을 모두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보다는 일어나면 그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실제로 많은 걱정들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걱정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명상을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걱정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걱정을 적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이라면 그냥 내려놓는 것이 답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려면 필요 없는 걱정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나간 후회를 버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후회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떠올리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를 반복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집니다.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과거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는 배움의 기회로 삼고 빨리 흘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 문제나 인간관계에서의 후회는 과거로 돌아가서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때 더 잘해줄 걸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잘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후회를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현재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그저 경험일 뿐입니다.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후회를 줄이고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후회를 버리는 순간 노년이 한결 더 즐거워질 겁니다. 다음으로 자식 걱정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적 있죠? 하지만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를 계속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후회를 자주 떠올리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후회하는 마음은 결국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후회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실수를 했다면 그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일 뿐입니다.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려면 과거를 끊어내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수했더라도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회를 줄이면 삶이 더 가벼워지고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집중하면 후회할 일이 줄어듭니다. 후회를 덜어내는 순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남은 인생이 더 즐거워집니다. 다음으로 자식 걱정을 버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평생 자식을 걱정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식을 걱정하기보다는 그들의 독립을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챙겨주려고 하면 자식은 오히려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어주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 살고 있을까?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나는 내 삶을 잘 살고 있는가? 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의 걱정을 받는 것보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식이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기르기 어려워집니다. 자식에게도 자기 인생이 있고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면 자식도 부담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보다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안에 쌓여 있는 오래된 물건들 모두 필요할까요? 사실 많은 물건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물건이 많으면 공간도 답답해지고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집이 복잡하면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면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추억이 담긴 물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건을 간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몇 가지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집안 분위기도 새로워지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편하고 깔끔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도 더 여유로워지고 생활이 더 즐거워집니다. 다음으로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사람들은 흔히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만의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교하는 습관은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과 SNS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삶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의 소중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나는 남보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자신감을 잃고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교 대신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순간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교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이 비싼 차를 사든 해외여행을 가든 그것이 내 행복과는 상관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더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매일 내가 오늘 잘한 일을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 칭찬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비교하는 습관이 줄어듭니다. 주변의 행복한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복을 축하해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비교는 경쟁을 만들지만 공감은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내 삶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는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혈압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비난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신도 부정적인 감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다툼이나 갈등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에너지가 소진된다면 그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 어렵다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방법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먼저 자주 연락을 하던 사람이라면 연락 빈도를 줄여보세요. 무례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정중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꼭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이 정리의 시작입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멀어지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만날 때마다 피곤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관계라면 과감히 끊어도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더 자주 어울리세요.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제부터라도 필요 없는 관계는 줄이고 좋은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보세요. 인간관계가 단순해질수록 마음도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노년에 반드시 버려야 할 6가지,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걱정은 이제 그만.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나간 후회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후회는 건강을 해칠 뿐입니다. 세 번째, 자식 걱정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면 공간도 마음도 더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면 내 삶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이 6가지만 버려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행복하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내려놓아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삶이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70대에도 60대처럼 보이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동안을 유지하려면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동안을 유지하는 방법은 외적인 관리만이 아닙니다. 피부만 관리한다고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야 진짜 동안이 됩니다. 주변을 보면 나이가 같아도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바로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 방법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70대에도 동안을 유지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부 관리뿐만 아니라 몸, 마음, 생활 습관까지 균형 있게 관리합니다. 그러면 젊고 활기찬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에도 젊고 건강하게 사는 동안 유지 비법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10년 후에도 지금보다 더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도 동안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70대를 보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수분을 쉽게 잃게 됩니다. 70대가 되어도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려면 수분 관리가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야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물뿐만 아니라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이, 토마토, 수박, 귤 같은 음식은 자연스럽게 피부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내 습도 조절도 필요합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피부가 더 빨리 노화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실내에 물을 두어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부 보습제를 매일 발라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오일을 활용하면 수분 유지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세안을 할 때도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자연적인 오일을 제거해 건조하게 만듭니다. 세안 후에는 즉시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을 유지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동안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외선 차단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햇볕을 많이 쬐면 피부가 탄력 없이 늘어지고 주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70대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야 합니다. 햇볕이 강한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자외선은 피부를 손상시킵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노화가 더 빨라지고 기미와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SPF가 높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자외선으로부터 눈과 주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주름도 신경 써야 합니다. 얼굴만 관리하면 목에서 나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목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을 잘하면 피부 노화를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많은 70대 동안분들은 햇볕을 직접적으로 오래 쬐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실내에서도 창문을 통해 자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적절히 차단하는 습관을 가지면 피부가 훨씬 젊어 보입니다. 자외선 차단만 잘해도 10년 후 피부가 확연히 차이 납니다. 70대에도 동안 피부를 유지하려면 자외선 차단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피부를 젊게 하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알아볼까요? 동안을 유지하려면 피부뿐만 아니라 몸의 근육도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얼굴도 자연스럽게 처지게 됩니다. 얼굴 근육이 약해지면 팔자주름, 턱선 처짐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동안을 유지하는 분들은
얼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을 합니다. 얼굴 마사지나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내어 발음하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 이, 우에, 오를 크게 반복하는 운동은 입 주변 근육을 단련시켜 줍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몸의 근육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적으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전체적으로 늙어 보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루 30분씩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스쿼트, 걷기,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탄력 있게 보입니다. 실제로 70대 동안분들은 운동을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체형부터 다릅니다. 다음은 자세가 동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사람을 볼 때 첫인상은 얼굴뿐만 아니라 몸의 자세에서 결정됩니다. 허리가 구부정하면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반대로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훨씬 젊고 건강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등이 굽고 어깨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0대 동안을 유지하려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살짝 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을 때도 가슴을 펴고 배에 힘을 주면서 걸으면 더 당당해 보입니다. 매일 10분씩 벽에 등을 대고 서 있는 연습을 하면 자세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과 요가를 병행하면 근육이 유연해지고 자세가 교정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디스크와 관절 통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0대 동안 유지 비법 중 하나는 허리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허리가 굽으면 실제 나이보다 5년에서 10년은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자세를 체크해 보세요. 다음은 근육을 유지하는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힘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을 하면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꾸준히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면 하체 근력이 유지되고 전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가벼운 스쿼트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도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팔 근육이 약해지면 어깨가 처지고 몸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를 하면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의 유연성이 유지되고 자세가 교정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잃은 근육은 다시 만들기 어려우므로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의 탄력이 유지되고 얼굴도 젊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건강한 몸이 동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동안을 만드는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안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와 몸을 젊게 유지하려면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노화를 늦추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베리류, 토마토, 녹차, 고구마, 당근 등이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아사이베리는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 생성을 줄여줍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여 피부 건강을 유지해줍니다.
당근과 고구마에는 비타민 어가 풍부해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가 맑아지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은 동안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은 노화를 촉진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음식이 건강한 몸과 피부를 만듭니다. 식단을 조금만 바꿔도 젊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이 피부와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은 단백질 섭취가 동안의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동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를 신경 씁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피부 탄력이 떨어집니다.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달걀, 생선, 닭고기, 두부, 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피부 재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근육 감소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더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함께 단백질을 섭취하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얼굴이 탄력 있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건강한 인상을 줍니다. 탄력 있는 피부를 원한다면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신경 써야 합니다. 피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함께 필요합니다. 70대에도 건강하고 젊어 보이려면 지금부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동안 유지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다음은 노화 속도를 늦추는 식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70대에도 동안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화를 늦추려면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은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너무 늦은 시간에 과식하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도 건강하고 젊은 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폭식보다는 적당히 배부를 정도로 천천히 먹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촉진됩니다. 또한 음식 섭취 시 천천히 씹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얼굴 근육을 단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채소, 건강한 지방이 균형 잡힌 식사가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면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젊은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화를 늦추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스트레스가 동안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0대 동안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주름을 늘리고 얼굴을 피곤해 보이게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몸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해 노화를 촉진합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피부 탄력을 저하시켜 얼굴을 늙어 보이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피곤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수면에도 영향을 주어 피부 재생을 방해합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대에도 동안을 유지하려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운동은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몸이 건강해지고 얼굴도 훨씬 밝아집니다. 동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표정 습관이 동안을 유지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짓는 표정이 얼굴 주름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찡그리는 표정, 입을 다물고 인상을 쓰는 습관은 노화를 촉진합니다. 반면 자주 웃는 사람은 주름이 덜 생기고 얼굴이 더 부드럽고 젊어 보입니다. 웃을 때 얼굴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피부 탄력이 유지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웃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동안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보고 스스로 미소를 지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표정 근육이 자연스럽게 관리됩니다. 반대로 화를 자주 내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얼굴이 점점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하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얼굴이 생기 있어 보입니다. 또한 깊은 숨을 쉬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하면 표정도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70대에도 동안을 유지하려면 밝고 긍정적인 표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은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행복한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동안의 핵심입니다. 표정이 변하면 사람들이 보는 인상도 달라집니다. 매일 웃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동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면과 생활 습관이 동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70대에도 동안을 유지하려면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면 중에는 피부가 재생되고 손상된 세포가 회복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깊은 숙면을 취하면 피부가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주름이 더 쉽게 생깁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것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수면을 방해하는 블루라이트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몸을 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수면 리듬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숙면을 취하면 다음날 피부가 생기 있어 보이고 몸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동안을 유지하려면 좋은 수면 습관이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음은 생활 속 작은 습관이 동안을 만드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동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생활 습관이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가공식품을 피하는 습관 등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젊어 보입니다. TV를 보면서 거북목 자세를 유지하면 얼굴과 목에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는 습관은 몸을 뻣뻣하게 만들고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일시간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동안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독서를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면 두뇌가 활성화되고 젊게 유지됩니다.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면
마음뿐만 아니라 얼굴도 더 생기 있어 보입니다. 적당한 햇빛을 쬐며 산책하는 것도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0대에도 활동적으로 생활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동안 효과가 지속됩니다. 동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습관의 결과입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면 10년 후에도 더 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안을 유지하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말투와 행동이 활기차집니다.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면 트렌드도 익히고 사고방식도 유연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줄어들면 노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 즐겁게 대화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대화와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동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혼자 있는 시간만 가지면 우울해지고 얼굴도 점점 생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세대와 어울리면 몸과 마음이 더 활기차지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특히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동안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에너지를 얻고 삶이 더 즐거워집니다.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유지되면서 몸도 마음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70대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면 얼굴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대화가 동안을 유지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얼굴과 태도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자연스럽게 인상도 어두워지고 얼굴도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표정이 밝아지고 얼굴도 더 생기 있어 보입니다. 나는 늙었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건강하고 활기차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버릇이 바뀌면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태도도 바뀝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와 칭찬을 자주 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돌아옵니다. 좋은 대화 습관을 가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동안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나는 젊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동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밝고 희망찬 태도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얼굴을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도 젊고 건강하게 사는 동안 비법 6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피부 관리는 동안 유지의 기본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근육과 자세를 관리해야 나이보다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동안을 만드는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항산화 식품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얼굴의 밝은 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동안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숙면을 취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올바른 생활 패턴을 가지면
피부와 몸이 건강해집니다. 여섯 번째, 밝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항상 활기차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섯 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도 70대 이후에도 젊고 건강한 동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동안을 유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얼굴과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피부 관리, 운동 습관, 건강한 식습관, 아니면 밝은 표정 유지하기?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동안 습관을 공유해 주세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있는 동안 비법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안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응원하며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습관을 실천할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얼굴과 건강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건강한 동안 생활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주변에도 동안을 유지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70대를 보내며 더 젊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70대가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60대가 가장 좋았어입니다. 지금 60대라면 70대 되면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때 준비할 걸, 그때 더 즐길 걸 하고 후회합니다. 60대와 70대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몸이 다르고 돈이 다르고 인간관계도 다릅니다. 70대가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건강도 경제력도 사회적 위치도 점점 변해갑니다. 그런데 60대 때는 그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70대가 되어서야 60대 때 미리 준비할 걸 하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대가 되면 가장 그리워지는 60대의 현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60대라면 후회 없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60대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이미 70대라면 지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60대 때는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약을 먹고 허리가 아프면 주사를 맞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치료가 아니라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치료해도 완전히 낫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60대 때는 조금 무리해도 괜찮았지만 70대가 되면 무리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70대가 되면 60대 때 운동 더 할 걸, 그때 건강 챙길 걸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육과 관절은 한번 약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60대 때는 조금만 노력하면 근력이 유지되지만 70대가 되면 운동을 해도 회복이 더딥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운동을 쉬면 몸이 금방 굳어지는 것이 70대의 현실입니다.
60대 때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70대에는 병원에 가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병원비도 부담이 되고 병원 다니는 게 일상이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60대라면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다음은 경제적인 차이를 알아볼까요? 60대 때 감기가 걸려도 며칠 쉬면 금방 나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같은 감기라도 한 달 가까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듣는 속도가 느려지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상처도 금방 낫지 않고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피로가 오래가고 예전처럼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골절이나 낙상 사고가 있으면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낙상 예방 운동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 하체 근력 운동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또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습관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60대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별 탈이 없었는데 70대가 되면 음식 하나에도 몸이 민감해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금방 탈이 납니다. 60대 때는 이 정도야 괜찮겠지 했던 것들이 70대가 되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60대부터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경제적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60대 때는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파트타임이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채용을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70대가 되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은퇴 상태가 됩니다. 결국 60대 때 모아둔 돈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60대 때는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고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여행을 가거나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예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의료비, 생활비, 각종 공과금까지 생각보다 고정 지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돈이 들어올 곳이 없으니 점점 불안해집니다. 60대 때는 나중에 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70대가 되면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은퇴 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60대 때는 퇴직금, 연금, 저축 등으로 당장 큰 걱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수입은 줄고 지출은 생각보다 더 많아집니다.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약을 먹는 비용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꾸준히 나갑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같은 기본 생활비가 매달 일정하게 빠져나갑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이 없으면 점점 더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70대가 되면 60대 때 돈을 좀 더 아껴둘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대 때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소비도 즐길 수 있지만 70대가 되면 돈을 쓸 때마다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소득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70대까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만 믿기보다는 임대 수입, 재택근무, 취미를 활용한 소득 창출을 고민해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노후가 편안하지만 없으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70대가 되면 돈이 부족한 사람과 충분한 사람의 삶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돈이 넉넉하면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필요한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도 비용이 걱정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돈을 아끼느라 참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부모가 더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결국 사회 활동도 줄어들고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마음도 편안하고 노후를 더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비와 추가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권이 많아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다시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60대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60대 때는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동창 모임도 활발합니다. 동네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서 점점 만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친구들도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아프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모임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70대가 되면 이동하는 것도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걷는 것이 불편해지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면 만날 기회가 더 줄어듭니다. 60대 때는 언제든지 만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70대가 되면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연락을 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나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70대가 되면 결국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60대 때는 자주 연락하던 친구들도 70대가 되면 연락이 뜸해집니다. 각자 건강이 안 좋아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해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취미 모임,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한두 명의 친구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젊은 세대와도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지역 사회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 가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와 너무 의존적인 관계가 되면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연락이 줄어든다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계가 단절될수록 우울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노년에도 존중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60대는 퇴직을 했어도 사회적으로 여전히 역할이 있는 나이입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사회 활동을 할 기회가 많습니다. 지역 모임,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등을 하면서 사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60대는 여전히 젊은 노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대우도 다릅니다.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은 체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건강하고 활동적이길 기대합니다. 손주를 돌보거나
가족 모임을 주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회적으로 은퇴한 어르신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주변에서 예전만큼 찾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조금씩 역할이 줄어들게 됩니다. 점점 더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자신만의 역할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70대가 되면서 사회적 시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까요? 70대가 되면 사람들이 조금씩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식당이나 대중교통에서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맙지만 점점 내가 늙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아직도 젊고 싶고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쉬세요라는 말을 더 자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내 가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회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70대가 되어서도 자신만의 역할을 찾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70대가 되면 선택권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0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퇴직 후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다면 여행을 다니거나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60대 때는 이제 새로운 걸 해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이런 도전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배움을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력이 부족해지면서 활동 반경도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60대 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결국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60대 때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기술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을 알고 있으면 사회와 연결될 기회도 더 많아집니다. 70대가 되면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익숙한 것들만 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60대 때 배워둔 것이 70대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아볼까요? 70대가 된 분들을 보면 60대 때 무엇을 했는지가 큰 영향을 줍니다. 60대 때 꾸준히 운동한 사람은 70대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60대 때 몸을 움직이지 않았던 분들은 70대의 관절이나 근육이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때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70대의 경제적 여유가 달라집니다. 60대 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둔 사람은 70대에도 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대 때 나는 혼자가 편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70대의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낍니다. 60대 때 배운 것들이 70대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70대에 처음 무언가를 배우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60대 때 미리 배워둔다면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60대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60대 때는 이제 쉴 때가 됐다는 생각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60대 때 배우고 준비하고 경험한 것들이 7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0대 때는 아프면 병원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치료보다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작은 병도 회복이 느려지고 한 번 잃은 건강은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근육이 유지되어야 나이가 들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허리와 관절이 튼튼해집니다. 식습관도 미리 조절해야 합니다. 70대가 되면 위장이 약해지고 소화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자연식 위주로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60대의 건강검진을 꼼꼼히 받고 평소 몸의 작은 변화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방치하면 70대에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중에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60대의 건강 습관이 70대 이후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대 때는 아직 일할 수 있고 퇴직금이나 연금이 들어오니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더 이상 수입이 없고 예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이 없으면 생활이 더 빠듯해집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은퇴 후에도 소득이 계속 들어올 방법을 마련해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임대소득, 재택근무, 취미를 활용한 부업 등이 노후의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60대 때까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고 해도 7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비를 미리 계획하고 예산을 짜서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한 번에 쓰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0대 때 재테크나 금융 공부를 해두면 노후에도 현명하게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의료비나 생활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마음도 편안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60대라면 나는 70대가 되어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울까? 를 고민해 보세요. 다음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60대 때는 친구도 많고 가족과의 교류도 활발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점점 연락이 줄어들고 사회 활동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도 건강이 나빠지고 한 명씩 연락이 끊기면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는 적당히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거리두기를 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어려워지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를 돌보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삶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정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60대 때 인간관계를 잘 관리한 사람은 70대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70대가 되면 60대가 가장 부러워지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건강, 경제력, 사회적 관계, 역할 변화, 선택권 등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60대 때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70대가 되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대라면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고 경제적인 대비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는 노후를 준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중에 하지라고 미루면 결국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재정 관리, 인간관계 정리, 사회활동 참여. 이 5가지만 실천해도 70대가 되어 후회할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후회 없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봅시다.